이분은 자동차 상담인데요. 그 전에 유튜브에서 박조셉님, 저희 애청자분이시죠. 실검 마지막 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실검 1위 가자 하셨는데 진짜 꿈이네요. 꿈 같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실검에 오른다. 좀 듣고 계신 분들 한 번씩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자동차 상담 시간인데요. 추위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낮에는 아침에 입고 나왔던 패딩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좀 봄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반갑지 않은 손님도 함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죠. 사람뿐 아니라 자동차도 미세먼지를 대비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요. 오늘의 이 주제 외에도 자동차와 미세먼지 그 연관 외에도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이 방송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방송이 끝날 때쯤 상담 문자가 쏟아져서 답변을 좀 못 드린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박병일 명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올겨울에는 강추위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는데 날씨가 풀리면서 미세먼지 심각한 날이 좀 많습니다. 자동차도 네.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습니까? 굉장히 많이 왔죠. 자동차 안에서 산소를 마시잖아요. 예, 그렇죠. 산소 부족하면 머리 아프고 멀미하고 호흡기 문제 생기는 것처럼 깨끗한 산소가 들어야 되는데 밖에에 미세먼지가 있다는 얘기는 차 안에도 미세먼지가 더 많다. 예. 차 안에 더 많을 수가 있다가 돼요. 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특히 더우면 에어컨도 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우면 히터 틀고. 그러면 바닥에 있는 먼지를 막 일으킬 것이고 예. 또 실내에서 실내 저 안쪽에서 밖에 을기에서 실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미세먼지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예. 그러니까 밖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 중에 그거를 걸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기 일타, 그다음에 다른 말로 에어컨 일타 이런 말 하거든요. 예. 그거를 꼭 교환해줘야 돼요. 만 킬로마다. 그래야 일단 밖에의 공기 미세먼지를 걔가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매연이라든가. 예. 그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바닥을 항상 진공청소로 깔끔하게 해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차량 바닥을? 예. 두 가지로만 해주면 돼요. 명장님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차로 들어오는 외부 공기를 걸러주는 그 필터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네. 봄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좀 바꿔줘야 됩니까? 아니면 미세먼지가 한 차례 지나간 뒤 여름이 오기 전에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까?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조건 만 킬로마다 교환하는 게 맞고요. 예. 또 만약에 만 킬로는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날씨 때 만 킬로고 만약에 미세먼지가 많이 올 때는 아무래도 필터의 여과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갑자기 중국 바람이 막 온다. 너무 심하다. 그러면 며칠 동안 계속된다. 그러면 그래도 많이 만 킬로 안 됐더라도 한 5천 되면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죠. 그렇군요. 지금 자동차 잘 모르는 담당 PD 차 5년 타면서 필터를 한 번도 안 바꿔준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거기 지금 미세먼지 정도가 아니라 그 곰팡이균이 잔뜩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달리면 우리가 그 세균을 계속 마시는 꼴이 돼요. 가서 그 아마 열어보는 순간에 겉에 안에 살짝 열어보라 그래요. 그 안에 열어 빼가지고 그거 보는 순간에 내가 썩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건강하시다 그러는 거죠? 예? 건강하시는 거죠? 요즘 안 좋아 보여요. 아니, 차량 내부 공기 관리를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요새는 천 시트는 많지는 않은데 천 시트라든가 또 천장 또 이런데 그런데 여름 지금 봄쯤 되면 봄이 됐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두들겨하고 예전에 총채로 막 두들기다 요새 총채말 안 쓰던데 두들겨가지고 먼지를 다 이렇게 해서 하고 진공청소를 한번 깔끔하게 해주는 거 좋고요. 특히 천장 같은데도 거기한테 천장 같은 거는 대부분 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먼지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도 진공청소를 한번 쭉 한번 당겨주면 아무래도 실내 공기는 깔끔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를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일단 실내 안에 먼지가 있을 수 있는 천장, 그다음에 바닥, 시트 깔끔하게 청소 한번 하고 진공청소 그다음에 공기fil터는 만 킬로마다 교환하고요. 또 만약 미세먼지가 많다면 그때 5천 킬로 정도 한번 갈아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필터를 잘 갈아주셔야겠습니다.
9801번님께서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많이 쓰던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들어왔거든요. 요즘 인터넷 통해서 이런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공기청정기를 넣고 이제 실험을 해보긴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를 확 잡아주는 정도는 아니고 실내에 있던 공기가 있는데 걔가 이제 미세먼지를 좀 잡아주니까 조금 준다 이런 거지. 예. 그것보다는 이제 그 공기fil터 갈아주고 바닥 청소해주고 시트 청소해주고 천장 청소해주는 게 100번 낫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공기청정기를 실내 안에 그 자동차용으로 파는 사람이 이 말 들으면 저한테 좀 뭐라 그럴 텐데 또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예. 장사는 장사일 뿐이고. 미움 많이 받으시겠는데요. 그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앞 유리에도 좀 그 먼지들이 내려앉은 게 보이잖아요. 예. 이럴 때 대부분 워셔액을 뿌리면서 와이퍼로 좀 닦아내는데 저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바로바로 닦아내기만 해도 괜찮습니까? 자, 여기 와시액 뿌리는 데서 이제 항상 주의할 필요 있어요. 보면 와시액 뿌릴 때 사람들이 어떤 때 뿌려요? 달리면서 뿌리죠, 그죠? 지저분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달리는 데 뿌린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옛날엔 메탄올, 지금은 에탄올 같은 경우에 실내로 들어서 알코올 냄새가 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자, 달리면서 뿌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을 때 뿌리는 건데 만약에 달리면서 뿌리려고 그러면 실내 공기를 내기로 돌려야 돼. 밖에 공기 안쪽으로 안 들어오게. 예. 그러면 그래야 그 알코올 냄새를 내가 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차 시에 걸어올 때 뿌려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와시액 뿌릴 때는 될 수 있으면 공기순환 모드를 내기로 돌리고 뿌리는 게 나한테 건강상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리 같은 데 아마 겨울 내내 이거 뭐 해갖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이렇게 찐덕찐덕한 게 있을 거예요. 와시액으로만 해도 잘 안 닦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세정제를 통해가지고 뭐 약국에서 파는 알코올이라든가 여자분들이 쓰는 매니큐어 지우는 그런 아세톤 이런 것들을 조금 물려가지고 닦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좋은 팁이군요. 지금 담당 팁 그 PD는 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워셔액 그 와이퍼로 이렇게 닦을 때 보통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일 때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달려오는 바람, 앞바람이 있고 와시액 뿌리게 되면 그 바람에 의해서 좀 깔끔하게 닦겠지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안 좋은 건강한테는 안 좋다는 얘기죠. 멋은 있죠. 뭔가 뿌리는데 뿌리는 맛은 좀 있어요. 손끝의 맛은 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겨울 유난히 눈도 좀 많이 내리고 추웠는데 이런 혹한의 날씨 때문에 사실 자동차에도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봄을 맞이해서 좀 점검해봐야 될 부분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동차 컨디션이 제일 안 좋을 때가 바로 여름과 겨울입니다. 사람도 똑같잖아요. 봄, 가을은 정말 그렇죠? 봄이라도 좋고 가을에도 좋고 여름은 더워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은데 자동차가 똑같아요. 자동차의 부품들이 쇠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철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온도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도가 따뜻해지면 또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한 번쯤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부로.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정보협소 가서 제대로 한번 점검하는 게 좋아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병원 의사에게, 자동차 고치는 건 정비사에게. 이럴 때 정비사에 가서 종합적인 진단 한번 받아보고 그렇죠? 전체를 진단 한번 받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장 나기 전에 고쳐주는 게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장 난 다음에 소리, 냄새 난 다음에 고쳐주면 이미 그죠? 사람도 똑같이 병 난 다음에 병원에 가봐야 뭐 입원하거나 뭐 그 걱정거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것처럼 자동차도 건강할 때 가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 1619번님께서는 사람은 체감 온도가 있는데 차량도 체감 온도가 있나요라고 하셨거든요. 있죠. 사람은 36도와 37도가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자동차도 원래 모든 게 80도가 제일 기준이 좋아요. 오일의 종류라든가 이런 게 다 80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일 교환실이나 이런 것도 온도가 높아지면 빨리 교환하는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또 제대로 일을 못하고 그게 80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80도. 사람도 워밍업 돼야 이렇게 운동선수도 운동을 기록 내려고 워밍업 하잖아요. 자동차도 기본적인 워밍업 80도가 제일 좋고요. 그 넘어가면 안 좋고 그 이하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길 등을 주의해서 타이어 점검씩 한 번씩 하시고 또 겨울철 되면 좀 공기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기온이 올라가도 따로 그 타이어 점검해야 됩니까?
타이어 점검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 안전과 제일 직결된 게 운전의 실력과 상관없이 사고가 이어질 수 있게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그렇죠. 100번을 점검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타이어는 봄, 여름, 가을 되면 또 온도 변화가 심하고 5년 정도 되면 고무라는 게 산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운전석문을 딱 열면 그 기둥에 타이어 공기압이 있어요. 표시가 전후 얼마씩 넣어라. 다시 한번 체크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타이어 체크는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7701번님께서 K5 10개월 차 52,000km 주행한 개인 택시인데요. 동절기 기준 공기압을 36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공기압이 30까지 내려가서 경고등이 켜지거나 날씨가 풀리면 44까지 올라가게 하는데요. 올바른 타이어 공기압 관리에 대해서 명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올바른 타이어 공기압은요. 사람들은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메이커에서 얘기한 그 기둥에 표시된 그대로 넣으면 돼요. 단 고속도로만 많이 뛴다. 그리고 연비가 좀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10% 정도 더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40이다 그러면 44 정도 넣어주면 연비가 한 10% 정도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접지 면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 주행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을 많이 넣으면 연비는 좋아지만 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이크에서 얘기하는 이제 규정값을 넣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뛰면 조금 10% 정도 더 넣어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둥에 뭐 표시가 돼 있다고 하셨나요? 운전석 문을 딱 열면요. 그 기둥 있잖아요. 문짝 뒷기둥. 문짝으로 말하는 사람 지배로 따지면 기둥 있잖아요. 문짝 기둥. 옆에 안전벨트 옆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후 이렇게 타이어 공기 얼마 넣어라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마다 공기압이 다 다르거든요. 보통 국내차, 현대 기아차 정도 적정 공기압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35에서 40. 35에서 40. 이거 저도 차량 한 5, 6년 몰고 있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래요? 감사하고요. 자, 오늘 좀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자동차 관련 상담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속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9번님. 13만 킬로미터 혼다 어코드입니다. 6개월 전부터 저속에서 가속 시에 차가 울컥울컥합니다. 미션이 문제라고도 하는데 이상하게 불땡땡 같은 연료 첨가제를 넣으면 멀쩡하게 부드럽게 가속이 됩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차가 울컥울컥 하는 건 두 개가 있죠. 엔진에서 문제가 출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동력 전달을 못 시켜줄 때 울컥울컥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 엔진 힘이 없을 때 그런 게 있고요. 또 만약에 기아가 들어갔을 때 냉간시만 아침에만 이렇게 차가 울컥울컥 한다면 변속기에 오일 교환 시가 좀 너무 늦었다. 오일 교환 시가 이제 안 좋다. 그러니까 교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일 교환 시가 늦어지게 되면 미션 내부에 밸브 발리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 1단이나 3단 넣어주는 유압 장치가 있는데 그 밸브들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 교환해주고 또 그걸 교환해줘도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때는 미션 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션인지 엔진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비사한테 가서 한번 좀 진단을 받아보고 조치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7694번님.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와 있어요. 사고는 없었고 의심 가는 건 후방 카메라 장착 시 어디 건드린 모양인데 3년 무상점검 시기가 막 넘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올까 걱정됩니다. 그냥 놔둬도 될지 수리해야 한다면 비용이 많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에어백 경고등, 엔진 경고등 이렇게 들어오죠. 고장은 고장인데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어때 움직임에 그에 따르면 핸들에 클락 스프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좋지가 않거나 배선에 연결되는 연결 상태 접촉 불량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어서가 아니라 어디 배선에 접촉 불량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정비업소에 가면 자기 진단기라는 게 있어요. 스캐너라는 건데 갖다 꽂으면 전압이 어디에 뭐가 높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받고 그 접촉에 문제가 있거나 클락 스프링에 문제 있는 거를 한번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에어백 경고등 들어온 대부분의 클락 스프링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배선 쪽에 문제일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가끔 가다가 컨트롤 장치도 문제 있긴 한데 그런 확률이 꽤나 적으니까 그리고 뭔가 고친 다음에 뭘 만진 다음에 그랬다라면 아마 만지면서 아니면 배선의 접촉 불량으로 인하는 것일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하고요.
2875번님, 저희가 지난주에 상담을 못한 문자까지도 저희가 A에서 해드립니다. 사제 락폴딩이 돼 있는 차인데 구입 6개월 만에 방전 3번 돼서 배터리 교체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참고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주행합니다. 또 방전될까봐 요즘엔 아침마다 시동 걸어줍니다. 너무 불편하네요. 자, 배터리 같은 경우에 한 일주일 정도 안 하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방전되는 것도 없잖아 있죠. 왜냐면 자동차 배터리가 안 쓴다고 해서 전기가 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요.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자기 방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차량이 클수록 또 기능들이 많을수록 요새는 자기 방전율이 높아요. 왜냐면 요새 편의 장치들이 이렇게 컴퓨터 장치들이 많다 보니까 걔네들은 감시하거든요. 운전자가 이제 만약에 자리를 떠나면 이 차가 이상이 생기나 안 생기나 계속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데 그러면 이제 배터리 전원이 계속 공급이 돼요. 거기가. 그래서 전문용어로 백업 전원이다 하는데 그 전원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에 이제 뭐 한 번쯤 시동을 걸어주는 게 좋아요. 시동 걸기 20분 정도 이제 공정해 놓으면 배터리 항상 충전되는데 충전된다면 이상이 없다라면 배터리 이상이 없는 거고요. 자기 방전율이 높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놔두면 이게 한마디로 화학적인 작용이 안 돼서 배터리 상태가 안 좋게 교환하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일주일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시동 걸어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6678번님께서는 SM5 구매한 지 2년 정도 됐고 2만 킬로미터 조금 넘게 탔습니다. 시동을 걸면 날씨가 영상인데도 메시지가 뜨는데요. 트랙션 컨트롤이 작동됐다고 떴다가 잠시 후 없어지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경고등이 떴다는 얘기는 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 운행할 때 꺼져버린다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걔가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감시하는 거 기준치에서 벗어나니까 일단 경고등 뜨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동을 걸어서 또 해보니까 정상이네. 그러면 다시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고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57번님께서는 차알못인데요. 저도 가끔가다 에어백 경고등 켜지곤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클락 스프링이 뭔가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셀프 확인, 교환 가능한 장비인가요? 라고. 셀프 확인 안 됩니다. 클락 스프링은 핸들을 우리가 오른쪽 왼쪽 틀면 핸들 안에 우리 클락션 누르는 데 있죠?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필름처럼 이렇게 감아져 있어요. 그런데 핸들을 오른쪽 들거나 왼쪽 들거나 하면 이게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거기가 단선되거나 합선되거나 이래요. 거기 있는 이름이 클락 스프링이야.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모르셨구나. 핸들 클락션 있는 밑에 스위치 있는데 밑에 필름처럼 감아 있는 걸 클락 스프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비소 가면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는 간단한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핸들을 빼야 되니까 간단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참 그 상담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8739번님. 2010년식 YF 소나타입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동 시 RPM 불안정해서 스로틀 바디 청소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배터리나 스로틀 바디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뭘 먼저 점검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만약에 청소했는데도 똑같다라고 하거나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면 코딩 작업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때가 꼈는데 다시 닦았으면 그 이제 기준점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이야라는 어떤 작업하는 게 코딩 작업인데 코딩 작업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스로틀 바디 쪽에 그 모터라든가 이렇게 작동되는 게 그 한마디로 좀 속도,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교환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질문들 나오고 있는데 4636번님 어제처럼 기온이 내려가면 요철 통과할 때 찌걱찌걱 소리가 납니다. 왜 이런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요철 지나 찌그럭찌그럭 난다는 거는 차체를 지지하는데 우리는 바퀴가 지지한다고 보지만 바퀴 지지하는 그 중간중간에 링크가 있을 것이고 그 링크를 우리는 로어암과 어퍼암, 로어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링크에 이제 간극들이 타원형이 되는 거예요. 원이 되면 되는데 무게에 따라서 타원형이 되면서 간극이 생기죠. 이 간극들에 의해서 찌그덕찌그덕 할 수 있어요. 근데 겨울이 안 나는데 특히 이렇게 봄 되면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돈 안 들이고 간단하게 먼저 해보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제 어차피 정비업소는 가야 돼요. 4주식 리프트에 떠서 19mm에서 20mm 정도, 22mm가 있어요.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 3바퀴, 4바퀴 풀어요.
그다음에 차를 상하로 움직인 다음에 다시 한번 꽉 조여지면 웬만한 작은 잡소리는 다 잡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잡소리를 해도 그렇게도 안 잡힌다. 그때는 거기에 관련된 부싱, 고무 마운팅 이런 건 교환하셔야 됩니다. 아, 이걸 뭐 지금 저희 보고 하라는 건 아니죠? 예. 정비소에 가서 단골업소에 가서 의뢰를 하는 거죠. 잡소리를 하니까 하체 볼트 좀 풀었다 한번 조여주세요. 그러면 정비사는 금방 알아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애청자 문자 쇄도의 AS 상담 위주로 진행했는데 지난주보다 더 많은 문자들이 쌓였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병일 명장과 함께했습니다.